바로 곡물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지금 무섭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돼요. 관련 종목 중에서 U자형으로 가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있다. 그럼 사야죠. 힌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D경제연구소 최윤지 이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바로 곡물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지금 무섭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밀 그리고 옥수수 게다가 쌀 가격까지도 지금 급등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옥수수 가격은 선물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1개월 동안에만 무려 10.39%가 올랐고요. 아마 여기서 10.39%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께서는 뭐야 뭐 주식에서 10%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선물에서의 10%와 주식에서의 10%는 그쵸.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곱하기 10,000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밀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아직 30일도 지금 3월달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이번 3월달 선물은 고점 등락률이 무려 45.99%입니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좀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곡물 가격의 그 흐름이 많은 기업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곡물 가격이 올랐을 때는 어떤 섹터와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은지, 반대로 곡물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어떤 sek터와 종목에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지금 세계 경제에 대한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석사나무랭이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네. 일단은 지금 러시아는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공급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밀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옥수수를 전 세계 공급량의 18%를 하고 있어요. 네. 옥수수는 우리가 뭐 찐옥수수 먹는 것도 있지만은 사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과 특히 이제 옥수수의 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이제 유구 가격 이런 식으로 다 네. 상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슈가 과연 영원히 갈까? 영원히 가지는 않거든요. 상승이 나오면은 러시아한테는 좋아요. 지금 러시아는 세계 2위의 수출 국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원유 가격에서 봤잖아요. 네. 유가가 올라가서 유가를 많이 사주면 러시아한테 좋듯이 밀 가격 올라가서 러시아 밀 많이 사가면은 러시아한테 좋아요. 이걸 그냥 용인해 두진 않겠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적어도 한 2개월, 3개월 안에는 저는 이제 가격은 잡힌다라고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슈도 어느 정도 네네. 그때 되면 잠잠해질 수도 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되면은 이제 잠잠해질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강달러를 용인하는 이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밀 가격, 옥수수 가격이 계속 가도록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중을 봐야겠죠.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됐을 때 과연 뭘 봐야 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전체 곡물에서 네. 1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10%가 안 돼요. 뭐 중국이나 다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음료 관련 네. 업체들인데 과도기에 빠진 기업들이 있다? 얘는 사야죠. 차곡차곡 사놔야죠. 2, 3개월 동안 꾸준히 마무리. 음료 기업이요? 약간 식품 음료 등등, 음료. 네, 식품 관련 기업들인데, 네. 왜냐면 빠지는 게 맞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식품 관련 기업들의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아까 곡물 가격이 20% 올랐는데 네.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네. 얘는 사야죠.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도 하락을 했기 과도한 때문에. 하락은 사야 네. 되고, 그리고 분명히 2, 3개월 후에는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있습니다.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오는 거 10%도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랬지? 왜 이랬대? 그리고 가격도 막 정상화되고 있어. 사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돼요. 음식료 관련 종목 중에서 U자형으로 가고 있는데 기관이 사고 있다. 그럼 사야죠. 힌트. 네.
네,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환율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환율을 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식도 뭐 주식이지만 저는 이제 해외 선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항상 그 달러를 좀 제 거기 통장에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달러 추이에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2월 중순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정도였었는데 네.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1,237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촬영 날짜는요. 3월 13일. 13일입니다. 13일에 일요일. 좀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걸 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 부분에 영향이 더 큰 것인지 아니면 대내적인 이슈, 즉 국내의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부분이 더 큰 건지 일단은 환율에 대해서 볼 때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봐야 돼요. 우리는. 네. 재밌는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할 때 과연 미국이 제재를 할 거라는 것을 푸틴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죠. 모든 시나리오를 분명히 다 계산했을 그 거라고 아저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해요. 정권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준비를 뭘 했을까요? 그래서 푸틴이 준비한 거예요. 글쎄요. 뭔가 보험 같은 맞아요. 거를 보험. 해놨겠죠? 그 보험이 뭐냐면은 달러예요. 달러. 달러를 모아놨어요. 지금 러시아가 꾸준히 달러를 모아놔서 지금 아마 중국, 스위스,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달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분명히 전쟁하면은 미국이 경제 제재할 테고 네. 달러가 풍기해질 거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쟁여놨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잘 해놨을까요? 그래도 한번 호되게 당한 게 1997년도 외환위기 때 있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많이 보유해 놓고 있지 않을까요? 네, 순위로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8위예요. 외환 보유고 8위. 인데 이게 8위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게 GDP 대비 몇 프로냐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스위스의 비율을 보면은 GDP 비율을 보면은 반도 안 돼요. GDP 네. 비중 대비해서 얼마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는 148%를 갖고 있어요. 엄청 많이 갖고 있죠. 네. 네, 한국 GDP 대비해서 몇 프로? 28%예요. 28%.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충격적이에요. 네. 많은 우리가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네.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네. 과거와 같은 사태는 없다라는 게 항상 인식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꽤? 지금 솔직히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최소한 2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축통화국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꾸 그 얘기 하시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은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은 기축통화 국가입니다라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뭐 네. 네, 아무튼 걱정돼요 지금 이 나라는. 너무 얘기가 막 많이 나갔는데 위험한 상태니까 간단히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은 환율이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외환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의 가치가.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는 원화 계속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면 환율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네. 자, 달러를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걸까? 저는 기회 비용이란 측면에서 만약에 달러를 사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다른 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환율 얘기로 봤을 때 제가 네. 왜 달러를 사는 것보다 달러를 굳이 사지 말고 다른 걸 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어요. 취약한 네. 상태예요. 근데 그거는 지난 5년 동안의 얘기였고 왜냐하면 그 돈을 딴 데 쓰지 않고 다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석대로면은 외환 보유액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정부가 우리나라가 점점 외환 보유액을 높일 거란 말이에요. 정석대로 한다면은. 네. 그런데 외환 보유액을 높일 때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환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를 사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텐데 달러를 매입할 때 올라가게 사겠나 하는 거죠. 아니, 그 단순한 주식 쪽 세력들도 주식을 살 때 막 올리면 사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사서 네. 담아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외환 보유액을 높일 때
막 지금 1,200원, 1,300원, 1,400원 이렇게 되면서 티나게 사지는 네,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높아지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출렁이지 않아요. 지금 28%니까 조금 달러 있는데 올라가면은 환이 확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뭐 지금 50%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달러 인덱스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죠. 달러 인덱스는 제가 보기에는 100포인트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100포인트요? 네, 100포인트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되면 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처럼 변동은 그 높이가 만약에 이제 환율이 올라간 속도가 이 정도였다, 그리고 그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환율이 올라간 속도가 이렇게 된다.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저는 당장 달러를 사라고 할 거예요. 달러 사시고 당장 음마아파트 사라고 할 텐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네. 위험한가? 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겠지. 경제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디폴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거의 지난번 코로나급이 될 거예요.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탈원전 하고 나서 뭐 이만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진짜 탈원전 하고 나서